저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288페이지 피세요.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의 다른 말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인데 뭐 가지고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역시 종류 세 가지입니다. 204조가 바로 반환 청구죠. 204조가 무슨 청구라고요? 반환 청구. 반환을 해라. 반환 청구. 205조가 방해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청구. 제거 청구. 그리고 206조가 방해, 예방 청구. 이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이 조문 속에 길이 있고 조문 속에 답이 있죠. 출제하시는 분들도 조문 갖고 출제하죠. 우린 조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204조 1항입니다.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 동그라미. 침탈을 당했을 때 반환 청구도 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한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요. 그럼 두 개 청구하는 거예요. 예, 반환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단 뭐가 있을 때, 뭐를 당했을 때? 침탈을 당했을 때.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이라고 하면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선의 특별승계인 보호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때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말하는 거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선의한테는 행사 못하지만 악의한테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3항입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제척기간이죠. 205조 1항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었을 때? 방해가 있었을 때는 제거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2항입니다. 전항의 이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그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내려갑니다. 206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네요. 방해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 그때는 예방 청구를 하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여기는 밋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예방 청구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하고 둘 다 행사입니다. 둘 중 선택입니다. 둘 중 선택하시는 겁니다. 2항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전조 3항을 준용한다. 근데 전조 3항이 없죠, 그죠?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빼놨죠. 자, 내려갑니다. 207조입니다. 간접 점유자입니다. 전 3조의 청구권. 지금 조문이 207조니까 전 3조라고 하면은 204조, 205조, 206조 말하는 거죠. 이런 점유보호 청구권을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간접 점유자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예, 맞아. 임대인이요. 우리 임대인께서 대표적인 간접 점유자죠. 첫째 시간에 했죠, 그죠? 첫째 시간에. 그럼 임차인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직접 점유라는 거죠. 갑이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어요.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임대차 해줬어요. 자동차를. 그럼 누가 차 끌고 댕겨요? 을이 차 끌고 댕기죠. 이때 병이 차량을 훔쳤어요. 침탈했다는 겁니다. 침탈자. 자동차를 훔쳤다. 침탈자.
그러면 침탈자 병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갑이 해야 돼, 을이 해야 돼?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을이 해야 돼, 갑이 해야 돼?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을은 점유자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 점유자 맞아요.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을은 몇 조 가지고 와서 반환 청구? 204조 가지고 와서. 그죠? 병을 딱 잡아놓고 니 잠깐 기다려봐라. 네? 법전 펼쳐서 204조. 그거 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거. 그거 가지고 204조 가지고. 그럼 갑도 병한테 가가지고 니 잠깐 기다려봐라. 기다리보라고 하면서 몇 조 펼쳐야 돼요? 204조. 자, 이것도 204조라는 거, 204조. 야, 네가 왜 204조를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이 양반아. 응? 이 양반아.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자 아니니까.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 양반아. 207조 네가 펼쳐봐라. 207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게 계속 보죠. 2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 우리 이 간접 점유자께서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한다? 을한테 돌려주라고. 그죠? 나한테 돌려주라고, 을한테 돌려주라고. 을한테 돌려주라고. 내가 을한테 빌려준 차란 말이야. 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을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자, 그러나 또 이어지는 문장.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가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칙은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라고. 네,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을이 청구하는 반환 청구는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하겠죠. 근데 갑이 행사하는 반환 청구,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1번부터 확인합니다. 파란 색깔 1번. 청구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점유자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확인합니다. 청구의 요건. 침탈이 있을 것. 침탈이 있을 것. 넘깁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점유자다. 근데 양과로 1번 잘 보세요. 특별 승계인 같은 경우는 악의일 때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특별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상대방 돼? 상대방 되지 못해? 상대방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려가세요. 4번.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이 1년은 출소기간이라고 돼 있죠. 양과로 2번. 재판상 행사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단락의 내용 보면 점유의 회수, 방해 제거, 이런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1년 안짝으로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고 법으로 하라고? 법으로 하시라는 거죠. 소제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나머지 미진한 것들은 다음 과정에서 볼게요. 자, 오른쪽 갑니다. 03번. 점유의 소, 본권의 소. 208조. 208조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리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개라는 뜻이죠. 별개다.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니까 뭐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셔야 되겠어요? 점유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야죠.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안 됩니다. 별개의 소송이라는 겁니다. 갑은 침탈자한테
204조를 가지고 207조를 가지고 즉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소송은 본권 소송이에요, 점유권 소송이에요? 점유권 소송이죠. 그죠? 점유권 소송이죠. 근데 나는 소유자이기도 하거든. 나는 간접 점유자이면서 나 소유자야.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 213조 가지고 와서 213조 가지고 와가지고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송 몇 개 제기했죠? 2개예요. 같은 소송, 별개 소송. 별개라고 얘기해. 요거는 점유에 관한 소. 점유에 관한 소자. 이건 무슨 소? 소유에 관한 소죠. 별개라고, 별개. 그럼 소 2개가 별개로 돌아가는 겁니까? 별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향 미쳐 안 미쳐? 서로.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죠. 예. 자, 이까지 점유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유권으로 갑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이 물권의 왕이죠, 왕. 물권의 왕이에요, 왕. 그죠? 물권의 왕. 최고 물권이죠. 이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반드시 출제됩니다, 소유권. 자, 근데 이 소유권에서 통상적으로 2문제 출제돼요. 2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되는 먼저 이 논점들을 살펴보면은 297페이지 밑에 쪽에 봅니다. 자, 소유권 개념이 먼저 나오겠죠. 개념. 네,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 첫 번째 출제 논점. 밑에 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여기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좀 비중이 커요. 그리고 부합과 관련된 것들도 비중이 있습니다. 자, 밑에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열심히 했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 소유 부분.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이 합유하고 총유하고 이거 글씨 크기 줄여야 돼요, 이거. 에?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공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합유, 총유 글씨 크기 크게 해놨죠? 줄이세요, 글씨 크기 줄이세요. 공유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공유가 훨씬 중요해요. 공유 지금 별 3개 돼 있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 상린관계.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조문이 많아요. 조문이 많아요. 216조부터 시작해서 244조까지 조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조문이 지금 29개죠. 29개. 맞나? 29개? 맞겠죠, 뭐? 맞겠죠. 네, 29개. 조문이 겁나 많아요. 근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29개를 가면 다 해야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한 문제. 여기서 주로 출제되어 왔던 부분은 219조. 219조, 그리고 220조. 237조서부터 240조까지. 이 정도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봐왔고 나머지들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219조, 220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 237조부터 240조까지는 이 경계와 관련된 부분 상린관계. 여기만 보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 떠놓고 기도하세요. 나오지 마라. 그죠? 제발.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재수없게 32에다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죠? 그 재수없는 회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 거기서는 취득시효가 중요하죠. 취득시효. 취득시효. 245조. 245조. 별 한 개. 별 한 개. 자, 그리고 부합. 세 번째. 부합. 자,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공동소유중. 공동소유중. 이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유는 매년마다 출제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공유는. 보면 이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분쟁이 많은 부분. 취득시효 이거 분쟁 많아요. 땅 가지고 막 싸우죠. 내 거다 이러면 싸우고. 공유 같은 경우도 공유자들끼리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같이 소유했겠죠? 나중 되면 싸우잖아요. 그죠? 분할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재산을 다 뭐 해야 돼요?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유 파트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분쟁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자, 299페이지로 옵니다.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211조가 나오고 있네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래서 소유권을 완전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완전 물권.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해버리거든요. 자, 밑에 내용은 볼 필요가 별로 없는데, 자, 양괄호 4번은 좀 봅니다. 양괄호 4번.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이런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소유자라고 하면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죠. 그럼 당사자가 정하는 거야, 법에서 정하는 거야? 법에서 정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이런 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다. 다르게 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르게 특약을 정하면 그 특약은 무효로 해버리겠다는 거죠. 넘기세요. 자, 300페이지 네모 2번을 봅니다. 소유권의 법적인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파란 색깔 1번에 그런 말 나오죠. 전면적 지배.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해요. 소유권은 영원한 거예요. 소유권은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소유권이라는 건 뭔가 이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팔고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소멸한다, 소멸시효, 그런 거 안 걸린다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죠. 10년 지나면 없어지죠. 소유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3번 부동산 소유권 범위. 자, 밑에 단락 첫째 줄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 따라서 토지 소유권 범위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공간, 지하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한 범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겠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밑에 그 지구 핵 지나가지고 뭐 반대편에 브라질까지 다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 소유권이 이제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면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1번에 뭐 자연석, 2번에 미채굴 광물, 3번에 지하수. 읽어보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려갑니다. 상린 관계로 바로 가죠. 서로 상자에 이웃 린자를 써서, 자,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린자는 이웃 린자입니다. 인접하고 있는 토지. 토지가 인접하고 있다면 토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토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들 간에 경계 부근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지내면 좋겠지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분쟁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고자, 분쟁들을 줄이고자 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간의 어떤 상호 이용 조절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상린관계라는 것들입니다. 자, 밑에 뜻이 나오죠.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 충돌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 관계들입니다. 뒤로 가죠. 특성 첫 번째, 상린관계의 기한 권리는 물권이 아닙니다. 그럼 상린관계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뭡니까? 상린권이에요. 뭐라고요? 상린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린, 권. 이지 독립한 물권이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물권 아니라고.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도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그 물권 속에 하나의 요소로서 상린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린권 포함되어 있어요. 독립한 권리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독립해 있지 않아요. 상린권입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2번, 등기 못합니다. 상린권을 등기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그 안에 있는 상린권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거죠. 3번 준용규정. 명문규정은 소유권에 두고 있지만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준용하게 됩니다. 4번 법적 성격. 둘째 줄 임의규정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물권법에 있으니까 이거 강행규정 아니야? 아니요. 임의규정입니다. 어차피 이용조절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보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민법 규정입니다. 첫 번째, 인지사용 청구입니다. 216조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 담 혹은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담장을 지을 거고 담장을 쌓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담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비용을 절반해서 부담해서 담장을 쌓읍시다 라고 을이갑한테 제안하면 갑이 비용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어떻게 잘 아시죠? 안 주죠. 나는 담장 쌓을 거다 그럴 생각 없다. 나는 그럴 생각 없다 그러죠. 쌓고 싶으면 뭐 알아서 쌓으시던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을 제가 다 할게요. 비용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공사하려면 선생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가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담장 쌓아야 하니까 그걸 청구한다는 거죠. 인지 사용 청구입니다. 그럼 당연히 갑의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승낙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토지 들어가는 거죠? 토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토지 소유자 갑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이 갑이 승낙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이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승낙 안 해주죠? 담장 쌓겠다는데? 얘가 놀부예요. 놀부 심보가 있어가지고 승낙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은 아니 제가 좀 담장을 짓겠다는데 왜 승낙을 안 해주세요? 제가 비용 드리겠다는데 판결문 받아와야 돼요. 소재기를 통한 판결문을 받아와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승낙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갑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뭐 들고 가면 된다? 판결문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말고 거기가 주거 공간이라면, 갑이 주거를 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들어갈 때 승낙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판결문을 가지고 승낙에 가름할 수가 없어요. 주거 공간. 판결문 받아도 갑이 지금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 때문이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면 주거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갑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웃 주거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항, 이웃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웃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해줘야 되겠죠. 인지사용이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생활방해 금지 217조 1항 열기체, 먼지, 매연, 악취, 폐수,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토지 사용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 주는 것, 이런 생활방해는 금지된다.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생활방해로 토지 사용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히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과 같은 것들도 다 요와 관련된 겁니다. 생활 방해랑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럼 피해를 좀 덜 줘야 되겠죠? 조처를 취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 항도 중요해요. 이웃 거주자는 생활 방해가 토지 통상 용도에 적당할 때는 또 인용해 줄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라는 거예요. 윗집에서 쿵쿵거려도. 아시겠어요? 인용을 좀 해주라고.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심하면. 예? 경비실이요? 알겠습니다. 뭐 경비실 가면 되겠죠? 예. 그것도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세요. 304페이지. 자,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여기는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 길은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 네?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의 땅은 다른 사람 땅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맹지라는 거죠. 그럼 갑의 땅이 현재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로로 빠져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을의 땅을 밟고 가야죠. 을의 땅을 밟고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것이 바로 주위의 토지를 뭐 하겠다? 통행하겠다는 권리. 통행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 갑이 바로 통행권자죠.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의 소유자죠. 통행지 소유자. 그럼 갑이 남의 땅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을 땅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자, 통행권자가 을 땅 밟고 갈 때, 을 땅 밟고 가면서 을에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낙이 필요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을이 놀부라서 내 땅 밟지 마라. 지나다니지 말라. 라고 해도 갑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버리면 을이 지나가지 마세요. 승낙 안 해줍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점프해야 돼요. 이렇게 뛰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뒤에가 산이니까, 선생님 뒤에가 산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을 넘어가시던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시던지요. 아니 선생님 돈 많으시니까 터널을 이렇게 뚫으세요. 산에 터널을 뚫으셔가지고 이걸로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현실적으로 갑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가 없다고 해요.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승낙 안 해줘도. 단 갑이 이렇게 통로 개설하고 통행을 하게 되면은 을한테는 손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보상을 해줘라. 기본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은 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19조의 통행권은 유상통행권입니다.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유상통행권. 조문 함께 보죠.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죠. 통로가 없다는 건 맹지라는 겁니다. 맹지. 이때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하게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뒤에 산이 있어도 출입할 수 있죠. 터널 뚫으면 되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항입니다. 다만 통행 또는 통로 개설로 인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그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입니다. 219조 유상통행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려가 보죠. 파랑 색깔 1번 통행권의 요건입니다. 일단 통로가 없어야 통행을 할 수 있죠. 양괄호 2번입니다. 통로가 있다. 만약에 갑의 땅이 맹지가 아니라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 통로가 이렇게 해서 공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공로가 있으니까 맹지예요, 맹지 아니에요? 맹지 아니지. 그럼 굳이 을 땅 밟아야 돼? 통로로 다녀야 돼? 통로로 다니라는 거예요. 통로로 가야 되죠? 통로로 가야죠. 근데 갑이 계속 선생님 제가 좀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왜 그러세요? 왜냐면 이렇게 둘러가면 다리 아프잖아요.
일로 가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일로 가는 게 더 편리하고 인생 직진이잖아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불편해도 통로 있으면 통로로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책에 나오는 건 통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해요. 이용에 부적합하다. 왜냐면 여기가 멧돼지 서식처거든요. 멧돼지 서식처. 네? 멧돼지가 뛰어댕겨요. 멧돼지 한 60마리 살아요. 60마리 여기. 멧돼지 무섭죠? 무섭잖아. 엄청 커요, 멧돼지가. 보신 적 있으세요? 멧돼지 얼마만하냐면은 진짜 여기서 한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 근데 빨라요. 멧돼지가 빠릅니다. 만약 걔가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나무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아무튼 멧돼지가 산다고요. 멧돼지가 60마리가 산다고요. 그럼 여기로 통행을 합니다, 통행 못 합니다? 통행 못 해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요. 통로가 있지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통행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통행을 할 수 있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양괄호 2번이에요.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멧돼지 때문에.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행권 인정. 양괄호 3번으로 내려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자. 첫째 줄,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대표적이고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한테도 통행권 인정이 됩니다. 양괄호 4번으로 갑니다. 통행권은 토지 사용 이익 조절을 위해서 법률이 인정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 인정된다.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상린권은 등기 못해요. 내려가죠. 핵심 판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행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거죠. 첫 번째, 우회도로가 있다. 우회도로가 있다는 건 통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행권으로 을당 밟아야 돼? 통로로 빠져나가야 돼? 통로로 나가시라는 거지.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폭 2m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주위 토지를 통행해서 공로에 이르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불편해도 둘러가야 됩니다. 통로가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장차 이용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 통행권,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라 인정이 되는 거지 장차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2번 통행권의 내용입니다.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요. 둘째 줄 모래 깔거나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모래, 돌계단, 나무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통행권자를 위해서예요? 통행지 소유자를 위해서예요? 통행권자를 위해서죠.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은 갑이 부담해야 돼? 을이 부담해야 돼? 갑이 부담하셔야 돼요. 통행권자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이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뭔 말이냐?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고 갑이 이렇게 통행을 했어요. 통행. 여기 을땅이 을땅.
통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열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창고를 딱 지은 거예요. 이렇게 창고를. 왜 창고 짓는 거죠? 다니지 말라고. 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여기다가도 창고 또 이렇게 2호 창고를 또 지었죠. 이렇게.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그 가는 것도 계속. 그러니까 급기야 을이 열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담장을 아예 그냥 담장을 쌓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 빠져나가게 담장 지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갑은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맹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통행권이 있단 말이에요. 통행권이. 그러니까 이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담장 등에 대해서 이것들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제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럼 이 담장을 누가 쌓았죠? 지가 쌓았죠, 그죠? 자, 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 방해물들에 대해서 이거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을이. 그럼 그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통행지 소유자께서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자, 첫째 줄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정의 청구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청구권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고 해도 이것이 통행권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무가 있다고? 통행지 소유자. 그러니까 철거 제거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께서 부담한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통행은 인정되는데 배타적인 점유권은 없어요. 통행권자한테 통행권 인정을 해준다는 건 말 그대로 통행을 하시라는 거죠. 통행.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갑이 텐트 치고 텐트 이렇게 쳐서 텐트 쳤어요. 갑이 여기서 자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야, 네가 텐트 치는 거는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야, 그건 점유하는 거잖아. 점유는 하지 마시라고요. 점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통행지에 대한 그 소유자 점유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통행권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넘기세요. 양괄호 3번. 통행권은 당연히 손해가 가급적 적게끔 해야 되겠죠? 손해가 적게끔. 아니, 네가 통행을 할 건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파야죠. 이렇게. 갑한테 통행권 인정된다고 해서 길을 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길을 이렇게 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통행하면은 을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크도록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된다. 4번. 통행로는 고정이 아니다. 고정된 거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다 창고 짓고 하죠. 그럼 다른 데로 또 다닌다고요. 다른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고정된 거 아니에요. 5번. 통행권 소멸. 통행권이 발생됐다고 해도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됐다. 길이 닦여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공로로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통행권 소멸입니다. 내려갑니다. 3번. 보상의 여부.
유상통행권이 원칙입니다. 유상통행권이 원칙. 근데 밑에 양괄호 2번 해보세요. 무상통행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219조에서는 유상통행권이라고 했는데 220조를 오면 여기서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돼요. 무상통행권. 네.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가? 저는 들려요. 에? 여러분들의 그 당이 떨어진 소리가 혹시 안 들리세요? 당 떨어진 소리? 죄송합니다. 예. 농담한 겁니다. 예.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 공로가 이렇게 있고, 단이죠. 예? 단이에요. 갑이 단입니다. 단이에요. 을당 왔다 갔다 통행을 하죠. 자, 근데 왼쪽 땅이 예? 통행권자의 땅이 공유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갑하고 병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도 통행하고 병도 통행을 하죠. 둘 다 통행하죠, 둘 다. 근데 그러다가 요렇게 분할했어요. 토지 분할했어요. 그럼 병은 나가면 되죠. 병은 통행권 행사해서 나가면 되죠. 근데 갑은 다시 맹지가 됐잖아요. 이때 갑은 병의 땅을 밟고 기존 통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갑과 병 간의 이 직접 분할 당사자 간에서는 야, 네가 병 땅 밟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무상 통행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거 무상으로 인정 안 해주면, 버리면 갑은 다시 맹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을이 어떻게 돼요? 고혈압되죠. 그죠? 을이 혈압이 오르죠. 너는 밑으로 가고 너는 위로 가는구나. 그죠? 내 땅이 뭐 공원이 됐네 이러면서 혈압 오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네 땅이 갑의 땅이 맹지가 돼버린 건 갑하고 병하고 분할했기 때문이잖아. 분할. 그러니까 분할의 당사자의 땅을 밟고 기존 통로로 나가시라는 거죠. 요렇게.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공짜로 해줄게. 무상. 이게 무상통행권이에요. 자, 조문 함께 보죠. 저 조문은 한 장 앞으로 가면 나옵니다. 304페이지로요. 304페이지 220조 위쪽에.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출입이 막혔을 때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즉 무상이라는 거지. 자, 근데 무상 통행권에서는 토지가 분할되거나 분할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고 있죠? 일부 양도, 토지 일부 양도. 분할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예컨대 갑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일부만 잘라서 병한테 팔았을 때 그때도 무상통행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개 더 봐야 돼요. 307페이지로 위쪽에 동그라미 3번.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한테 적용이 되느냐? 자, 밑에 판례 봅니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특정 승계인한테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할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죠. 그러니까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갑이 이 땅을 팔았다면
이 땅을 팔아서 A가 이 땅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한테까지는 무상통행권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너는 유상이에요. 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요. 유상입니다. 왜냐하면 A는 갑으로부터 이 땅을 매수하면서 이 땅이 맹지라는 거 알고 산다, 모르고 산다? 알고 사는 거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요. 유상통행권입니다. 승계인은. 자, 이까지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까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309페이지 와보세요. 309페이지. 309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 나오죠. 여기서 237조서부터 240조까지 조문 읽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37조.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는데, 자, 설치 비용 절반 부담. 근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내려갑니다. 238조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방화벽, 특수시설, 자기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 왜 공유로 추정하냐면은 237조에서 말했듯이 설치 비용을 절반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절반 부담했기 때문에 공유로 추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이 상린자 일방 단독 비용으로 설치가 됐거나 담 자체가 누군가 건물의 일부분이다. 그때는 공유로 추정받기 힘들겠죠. 자, 그리고 각 공유자는 이 공유물에 관해서 분할 청구 못합니다. 담장을 분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240조 1항 인접지 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제거하라 그랬는데 응하지 않죠? 그럼 내가 가서 자르면 돼요. 근데 2항이에요.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 뿌리는요. 임의로 제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린관계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취득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